안녕하세요. 새남TV 이승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본인이 운해영인데 왜 암기가 이렇게 잘 안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것과 어떻게 하면 암기를 더 잘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암기라는 것은 보통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타고나는 거예요. 재능이에요, 재능.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재능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재능이고,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재능이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재능이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숫자를 잘 가지고 노는 것도 재능이고, 어떤 거에 대해서 암기를 잘하는 것, 그것 또한 재능인 거예요. 재능은 다른 사람과 뭔가 특별한 것을 더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일단은 엄마 뱃속에서 좌뇌형과 우뇌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좌뇌형 아이들이 암기력에 관련된 뇌가 더 활성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뇌 아이들은 이 암기력에 관련된 뇌가 한 평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좌뇌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10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벌써 거기부터 다른 건데, 이 암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좌뇌형 암기, 우뇌형 암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암기가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좌뇌형 암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뇌형 암기는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부동적인 거죠. 글씨나 숫자, 움직이지 않는 간판, 건물,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머리 형태는 어떤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움직이지 않는 거, 고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암기를 잘할 수 있는 게 좌뇌형 암기예요. 우뇌형 암기는 뭐냐? 미디어 암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소리,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 그래서 이 암기 자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암기들은 학교라는 그것 때문에 이 글씨 암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0세부터 만 7세까지는 우뇌에만 성장을 하고, 좌뇌에서는 기본적으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책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그때부터 문자를 해독하고 읽을 수 있는 좌뇌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좌뇌 자체가 우뇌형 아이들은 1밖에 없어요. 근데 좌뇌형 아이들은 이미 10이라는 큰, 더 높은 애들은 뭐 100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능력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를 배우는 것 자체도 우뇌형 아이들이 굉장히 더 느린 거예요. 좌뇌에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문자 해독, 계산, 문법, 논리, 분석, 이런 것들이 좌뇌에 있어요. 근데 우뇌형 사람들이라고 그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좌뇌형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좌뇌형 사람들은 금방금방 알아들어도 우뇌형 사람들은 굉장히 학교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시간도 더 오래 소요되고, 이 글씨라는 것 자체도 좌뇌형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움직이는 것 자체.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거를 보는 거는 좋아하고, TV 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좌뇌형 사람들에 비해서 글씨를 읽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껴요. 좌뇌형 사람들은 글씨를 읽고 뇌에 저장하는 그 회로가 잘 돼 있어요.
일단 글씨 같은 거를 보더라도 바로바로 문자 해독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에 저장하는 길이 되게 잘 뚫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운해형 사람들은 글씨를 읽는 것 자체에 대한 판독 기능이 잔해 사람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씨를 읽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하고, 특히 이게 딱딱한 말로 이렇게 돼 있는 글씨 같은 경우는 더 읽기를 싫어해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글씨를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잔해형 사람들은 운해형 사람들의 그 양기법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동작 암기, 모션 암기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누가 무슨 소리를 했거나, 그러니까 음성에 관련된 그런 녹화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시행하고자 할 때, 자네 사람들은 설명서부터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 후에 들어가는데, 운의 사람들은 이 글씨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해보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아니면은 누군가 그거를 했으면은 그거를 봐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 따라하는 동작 암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네 사람들은 운의 사람들처럼 뭐 예술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무용이나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배울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운의 사람들은 자네형 사람들이 하는 글씨들, 암기하는 것들, 그래서 필기 시험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단답형 문제 이런 거 외우는 것들, 필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언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언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하면 돼요. 맨 처음에 뭐예요? 말을 계속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가 먼저가 되고, 다 듣고 나서 웬만한 정보가 돼 있으면은 그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도 운의 아이들에 비해 좌뇌 아이들이 조금 더 빨라요. 이 논리력이 잔해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거는 잔해 아이들이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읽기를 시작을 해요.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쓰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잔해 방식은요, 텍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쓰기에 특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ABCD 쓰는 거를 가르치고, ABCD 읽는 거를 가르치고, 반대로 할 수도 있죠. ABCD 읽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ABCD 쓰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단어를 가르치고, 문장을 가르치고, 어법을 가르치고, 독해를 가르치고, 마지막에 회화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언어를 배우는 완전히 거꾸로 된 방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잔해 방식이 맞아요. 잔해 사람들은 듣기, 말하기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읽고 쓰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시험 문제 자체가 다 읽고 쓰는 문제예요. 하지만 운의 사람들은 듣기,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고 웬만한 정보가 돼 있어야 읽기를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는 게 운의 방식인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인식상, 아, 외국어를 배우려면은 단어를 먼저 배우고 문법을 배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운해형인지 잔해형인지에 따라서 외국어도 배우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은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랑 영어랑 배우면서 느꼈던 것이, 이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말을 하기 위해 배우는 거냐, 아니면은 독해를 하기 위해 배우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 근데 대부분 외국어를 독해를 하기 위해서 배우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그러려고 그러면은 회화가 돼야 되는데, 회화형 영어는 학원 가서 배우래요.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회화를 배우고 싶으면 학원 가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독해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은 언어를 배우더라도 일단은 듣기, 이 음성에 관련된 녹화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 녹음 기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 하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영화, 그 나라 언어로 된 것들 밑에 자막 나오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아, 저 때는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아, 이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정보를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경험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은 말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하고 접해보고 대화를 해보면서 점점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파닉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쓰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읽고 쓰는 거를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대화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때도 운해 타입은 먼저 듣는 것부터 하시고, 나중에 말을 하시고, 정 필요하다 싶으면 읽고 쓰기는 걸 나중에 배우시면 돼요. 일반 암기 같은 경우도 뭐 자녀형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어차피 눈으로 보고 외우는 거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좌뇌형과 우뇌형 사람들은 이 암기에 관련된 뇌의 크기가 벌써 차이가 나요. 우뇌형은 요만하면은 좌뇌형은 벌써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극좌뇌형 같은 경우는 더 커요. 외우는 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 벌써부터 용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뇌형 사람들은 더 어렵고, 좌뇌형 사람들 중에서도 극좌뇌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IQ 지능이 굉장히 더 높아요. 이 암기 기능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학습 기능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의 극좌뇌형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춰 가지고 학교 교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해 사람들은 어떤 거를 외울 때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잘 안 되는구나, 학습 암기나 아니면 글씨 암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우실 때 속으로 외우시지 마시고 입으로 떠들면서 귀로 들어가면서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속으로 아무리 해서 외우는 것보다 말로 하면서 외우시고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외우는 걸. 좌뇌형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보면은 외워요. 하지만 운해형 사람들은 그거를 외우기 위해서 좌뇌형 사람들보다 10배, 20배 이상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용량 차이가 다르고, 또 뇌에서 전두엽으로 들어가는 길이, 좌뇌형 사람들은 4차선에서 8차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운해형 사람들은 거기가 그냥 진흙탕길일 수도 있고 그냥 1차선 시골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스포츠카 타고 달리는데 운해형 사람들은 경운기 끌고 그 목적지를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으로 뭐 기본적인 궁금증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좌뇌형하고 우뇌형 사람들의 이 뇌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좌뇌형 사람들은 텍스트에 관련돼서 특화가 되어 있고, 우뇌형 사람들은 이 모션에 관련돼서 많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게 암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 보다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뇌형 사람들은 텍스트 암기가 굉장히 어렵고, 좌뇌형 사람들은 이 모션 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하는 거는 이 텍스트 암기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암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텍스트 암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동영상 봐가면서 동영상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점은 밑에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급하게 만들어서 올리느라고 자막은 없이 빼버리고 올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